신금의 진신은 임수와 상관 임수와 이제 병화 정관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정관을 이렇게 이제 그 진신으로 쓰는 그런 음관도 없죠, 거의. 그래서 이 신금과 이 병화의 관계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그 양광이 태양빛이 이렇게 신금 보석을 이렇게 비춰지면 굉장히 보기 좋죠.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대 풍수에서 이제 그 풍수의 큐어죠. 이제 풍수 교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양광, 태양은 우리가 이제 조명 스탠드 같은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보석을 많이 쓰죠. 주로 크리스탈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뭐 크리스탈이나 이런 전등 같은 것이 이렇게 반짝이는 빛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보석 같은 것이 우리 보석상 이러다 가면 굉장히 그 밝은 빛으로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그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제 인테리어를 구축할 텐데 이때 이제 빛과 보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보석이 더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병화가. 그래서 이제 보석형연이죠. 이제 형이라는 것은 빛난다는 뜻이죠. 연은 뭐 아주 명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더욱 빛날 것이 이제 자명한 그런 이치인데 그래서 그 당연히 뭐 그 귀기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권위가 드러나고 또 이익이 더해지는 그런 이제 길조가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신합의 조합, 또 그 신이 이렇게 이제 병을 보아서 이제 병이 신을 보는 것은 병은 신을 좀 이렇게 겁내는 상황이에요. 좀 겁을 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병신합해가지고 그 최양의 그 오양 중에 가장 최양인 병화도 이렇게 그냥 수증기로 만들어버리는, 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신금이 아주 그 가나다란 그 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서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를 별로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석의 입장에서 보석 형형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성어에 식감물상을 지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접전서에 보면은 좀 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능부사직 이런 말이 있고 사직을 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능구생령이라고 하죠. 이제 생령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생령이 생명을 이제 구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사직을 지키고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국가와 백성 국민을 이렇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그 호국하고 또 거기에는 호국 영역에 우리 어떤 기운이 그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익적인 그런 품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선 그 능부사직이나 또 능구생령 이런 말이 이제 왜 나오냐면 자 이제 우리 병신합수를 하게 되면 병신 암암리의 수기를 품어서 이것이 병화의 이제 조상인 간목 그러니까 간목을 생하고 또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 볼 때 신금의 그 백성은 제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간목을 그러니까 병화의 어머니 신금의 제인 그 국민 조상과 현재 그 국민 내가 다스리는 극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직과 국민을 다 이렇게 구하고 사직을 이렇게 우리가 부응하는 이렇게 보존하는 그래서 그런 뜻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조상을 어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상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그래서 이런 호국영령의 이제 기운이 있는데 굉장히 그 공익정신이 일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이제 신금일주가 이제 병화 하나를 보면 그런 기질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금 하나가 만약에 월시에서 병화 두 개가 이렇게 쟁합하는 구도가 되면 좀 달라지죠. 쟁합하는 구도는 일단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쟁합이 되면은 이제 심상하다. 심상하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해지고 그 사람이 그 평범하다는 것은 실제 이제 그 사람의 부귀의 정도나 현상이 평범에 머문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하죠. 관계한다는 것은 이제 뭐 의로운 일이나 이제 슬프고 비분관계 우리가 슬프고 분하게 해서 의분이 북받쳐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관계하게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풍류지심도 있어요. 그래서 풍류하니까
이런 사교계에서 이 사람이 잘 이렇게 그런 그 사교계에서 잘 어울리는데 청아한 기풍이 있다라는 것은 중관, 그러니까 정관이 두 개가 겹쳐서 살과 같죠. 살 하나가 이렇게 칠살이 보통 고투하면 좀 청아한 기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속되거나 이렇게 천박하지 않고 맑고 그런 우아한 기상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풍이 있고 또 풍류심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사교도 능하고, 그래서 뭐, 말도 아주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감기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직과 또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해서, 그런 공익성도 있고, 말은 열심히 멋있게 하고, 그게 다 뭐 풍류까지 더하니까, 얼핏 영웅호걸 같은데, 정작 뭐 사는 것은 그냥 뭐 특별한 공적은 없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체납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자의 귀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신이 이제 한물의 임수를 받다고 합시다. 자, 한물의 임수를 받다는 건 수가 왕해진 거죠. 금천수다의 상황이에요. 금천수다의 상황이 되면은 신이 이제 기세가 이제 진설되는 거죠. 이렇게 진설되면, 자,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은, 신이 이렇게 금이 얕고, 수가 왕하면 물이 탁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팔자가 금백수청의 반대인 아주 이렇게 이제 그 탁한 명식이 되는 거예요. 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신금이 이렇게 이제 수국을 짓거나 수왕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일단 변격의 일종은 변용합니다. 그래서 변격으로 칭합니다. 왜 변격을 칭하냐면, 임수가 수에 지나치게 설리되면, 그러니까 이걸 임수로 보는 거예요. 수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금천수다한, 수탁한, 물이 탁한, 이런 불리한 그런 명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이 경우에 굉장히 변용해서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임수의 진신은 병화죠. 이럴 때 병화 하나가 투해버리면은 굉장히 귀격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수보양강, 임수와 병화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보양강에 우리가 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백수청이라고 칭하는 명식 가운데 가장 갸우뚱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해월신금 같은 상황이에요. 해월신금이 임수가 투했어요. 그럼 수가 굉장히 왕하죠. 금은 아주 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탁하잖아요. 그런데 병화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것을 금백수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난강망의 해월 임수편을, 해월 신금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백수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차라리 수보양강에 우리가 기격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경우도, 금백수청이라는 말을 이렇게 고세에서 분명히 해놓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 사실 금백수청은 기본적으로 수가 왕하고, 금에 비해서 수가 많고, 수의 세력이 일단 금에 비해서 굉장히 왕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금이 천하족의 열픈 거죠. 수가 비록 왕해도 금이 왕하면은 우리가 금수상청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금이 신령하고 수가 왕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금백수청을 말할 수 없거든. 그런데 이제 해월신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백수청 병화를 보게 되면 금백수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임의 관계에서 후술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언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수국을 짓고, 병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수국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뭐, 금약수침이 되겠죠. 금약수침. 그러니까 이제 금침수왕한 거죠. 금침하는 생이 같은데, 이 경우에 금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한, 금침되는 상황에서 또 차갑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금 입장에서 신금의 진신이 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명성은 담보가 된다고요. 이 경우에. 그래서 신금이 임수로 보면 사실 이제 신금과 임수의 관계는 신금과 임수의 관계 대목에서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신금과 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뭐 임수가 그만큼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 기묘한 그런 진신군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식간의 조합에서도 임수의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금이 약하고 수국을 지어서 침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임수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의 총명성은 담보되니까 선비로서 사람들에게 불릴 정도의 실력은 갖는다고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참 팍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유, 추운 선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령에 보면은 이제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인데, 이 금수상관에도 당연히 이제 금수상관에 그 수가 이렇게 왕한데도 경금은 금수상관, 그러니까 동금이 예를 들어서 금백수청의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금백수청을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신금이 동금, 그러니까 이제 그 금수상관이 되면 이때 그 병화가 투하면은 우리가 금백수청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수에 이르기를, 금수의 성질은 차갑지만 한기가 깊으면 차갑죠. 차갑지만 차가우니까 한기가 깊으면 좀 처량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처량한, 그러니까 뭐 좀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한기가 깊다라는 것이 그 팔자가 이렇게 격국이 성격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금수상청이라고 해도 좀 처량한 기운이 감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환을 명키 어렵지만은 병화에 그 희난, 병화가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반대로 부귀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병화에 조지신이 없으면 왜 처량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처량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월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자, 축월은 신금에게 있어서는 원령의 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윤생금에서 거의 자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지에서 우리가 이제 득지득소를 논할 때 그것이 로강지에 있거나 최소한 장생지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득지득소 했다 그러고, 또 이론이 월지에서 생록왕에 속할 때 우리가 이제 신왕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토 같은 경우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축중신금을 우리가 굉장히 그 힘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의 왕한 것에 우리가 버금가고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월의 신금은 일단은 왕하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세력이. 자, 그런데 이때도 동토죠. 그러니까 얼어붙어 있으니까 우선 병화의 그 조우가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병화의 해동이 일단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과 임이 다투하면은, 이렇게 다투하면은 금마옥당 지객이라고 했는데, 금마옥당이라는 것은 그 한림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최고의 그 우리가 교육기관, 또 최고의 우리가 그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학문기관입니다. 그게 계기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지성이나 이 사람의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이렇게 그 엘리트로, 그 지식 엘리트군에 이렇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이나 병, 근데 이제 암장되어도 이럴 때 보통 이제 임수가 투하고 병이 암장된 상황인데, 뭐 임병이 다 이렇게 암장돼서 득지득소해도 충분히 이렇게 이제 유상이라고 했는데, 유상이라는 것은 그 명문학교예요, 명문학교. 그래서 좋은 학교를 이렇게 진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형편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에 여유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총론해서 동월의 신금은, 우리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가 왕에서 우리가 금백수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동월의 금수상관이죠. 그러니까 금수상관에서도 우리가
근백수청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다. 병화에 그 조우용신만 이렇게 투하면은 우리가 그 병화로서 신안하면 여기서 보통 이렇게 이제 조우용신을 논할 때 병화로 우리가 난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경금편에서는 비정, 그러니까 정이 아니면 부조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 법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취해가지고 성업에서 예를 들어서 보람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만나죠. 구체적인 그런 그 발전의 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병이 없으면은 분란이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축음이나 동금이 병정화를 다 이렇게 이제 병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신금의 입장에서 병화는 두 가지 효용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일단 비춰주는 그러니까 비춰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신한 두 가지 작용을 하니까 그 신금이 더욱 기묘한 그래서 꼭 이렇게 동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것이 귀기로 작용하는 그런 진신의 효용이 있다는 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